안녕하세요. 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에서 빅데이터 R러너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DPLYR 패키지를 사용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법,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싱 하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이제 단어명은 데이터 가공하기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데이터 가공하기라고 하는 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만 추출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이나 이반 데이터만 지금 추출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고 나서 각 반별로 그룹별로 묶어서 통계량을 산출하는 이 두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패키지는 DPLYR 패키지라고 있는데 이제 그 패키지 내에 있는 함수들은 굉장히 많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filter, select, arrange, mutate, summarize, group by, left join, bind rows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먼저 이번 챕터에서는 필터 함수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터 함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할 때 사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원본 데이터에서 일반인 학생들만 추출이 되었죠. 그래서 일정 조건을 사용해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입니다. 자,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예제를 해볼 건데 먼저 csv 이그잼이라는 파일을 read.csv 하신 다음에 csv 언더바 이그잼.csv 해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리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 불러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컬럼 수는 총 5개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20명, 20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일반 학생들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DPLYR 패키지를 또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DPLYR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서 DPLYR 패키지 로딩을 해주셔야겠죠. 중간중간 저장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그잼 파일에다가 필터 함수를 적용을 시킬 건데 DPLYR 패키지에서 함수를 적용시킬 때는 파이프 연산자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M을 누르시면 파이프 연산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함수를 오른쪽에 적으신 다음에 저 필터라고 적은 함수 괄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적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반 학생들만 추출하고 싶기 때문에 클래스가 1인 것을 찾아야 하는데 비교 연산자는 이퀄을 2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은 클래스가 1과 같은 조건인 걸 필터링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실행을 시켜주시면 명령을 실행을 시키시면 전체 20명 학생 중에서 클래스가 일반인 학생들만 추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인 학생들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본 데이터를 앞에 적으시고요.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쉬프트 M 단축키 누르셔서 파이프 연산자 작성을 해주시고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번엔 필터 안에 수학에 해당하는 컬럼인 매스를 적어주신 다음에 이상이니까 같거나 크다를 적어주셔야겠죠. 이 데이터가 50점 이상인 것 적으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서 또 실행을 시켜보시면 전체 20명 중에서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인 학생은 총 13명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행 개수가 13이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50점 이상인 학생은 13명이 되겠죠. 자, 이번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수학 점수 하나만 70점 넘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수학도 70점이 넘어야 하고 영어도 70점이 넘어야겠죠. 그러면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쉼표로 구분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R 언어는 통계 용어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용자 유저에 가깝게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70점 이상이고 70점 이상이고 또 영어도 70점 이상인 학생들이 추출이 됐습니다. 총 4명이네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이고 혹시 전산학과 학생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 70점 이상이고 영어 점수도 70점 이상이어야 할 때 그럴 때는 전산학에 있는 연산자가 있죠. 전산학에 있는 연산자 AND 연산 그리고 연산을 사용해서 2개를 묶어주셔도 같은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쉼표로 구분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AND 연산을 사용하셔서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출력할 수 있게 해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방법은 DPLYR 패키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그잼 데이터의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들을 먼저 한번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줍니다. 채로 거르듯이 한번 걸러주고 나서 이 중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걔 중에 또 영어가 70점 이상인 학생들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필터를 2번 걸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파이프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2번 적용이 되겠죠. 우리 수학 산술 연산할 때 플러스 연산 2번 사용해 주시는 것처럼 이 DPLYR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파이프 연산을 2번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이프 연산자 뒤에서 그러니까 함수 이름 앞에서 한번 엔터를 쳐서 계행을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필터 함수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일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인 학생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인 학생들을 추출할 거예요. 자, 저희 학생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1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인 학생을 추출해야 돼서 클래스가 1, 컴마 찍고 클래스가 3, 클래스가 5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해요. 저희 학생들이. 그러면 결과가 행 또는 row.names의 길이가 0입니다 라고 추출이 돼요. 이 말은 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필터 안에 쉼표로 구분해서 조건을 적어주시면 모두 만족했을 경우예요. 자, 쉼표로 조건을 작성하면 모두 만족하는가 여부를 물어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 말인 즉슨 필터 안에 이렇게 제가 방금 작성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 말은 반이 1반이면서 3반이면서 5반인 학생을 뽑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쉼표 연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3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그런 연산을 오화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화 연산을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클래스가 1이거나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화 연산은 어떻게 쓰시냐면 Shift 누르시면서 엔터 위에 있는 원 표시를 누르면 돼요. 자, Shift 누르시면서 엔터 위에 있는 원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화 연산이에요.
클래스가 1이거나 클래스가 3이거나 클래스가 5인 것 이 뜻이에요. 그래서 1이거나 3이거나 5인 것을 추출하는 연산입니다. 이름은 5화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교집합 연산이 있어요. 자, 클래스가 1이나 3이나 5 중에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건을 걸어서 필터를 적용을 시킬 건데 작성하는 법은 %인 % 연산이 있습니다. 이 연산은 교집합 연산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벡터 만드는 함수가 C함수였죠? C함수 안에 1, 3, 5라고 넣어주시면 클래스 중에서 1, 3, 5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출력이 됩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1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인 학생들이 추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는 첫 번째 쉼표로 구분해서 작성을 한다는 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 두 번째 오화 연산을 하는 건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29번 라인에서 지금 보시는 요 명령은 교집합 연산을 사용해서 1, 3, 5 집합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조건을 필터를 거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필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함수, select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에 맞는 컬럼만 추출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